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회원 전용 영상이라든지 회원 우선 시청 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점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널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 채널 통해서 또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고려해 주시면서 가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수익 실현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투자를 또 해야 되고, 또 다시 좋아지면 또 다시 또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스윙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SKC도 수익 실현했고, LIG 넥스원 이런 거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더 오른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수익 내인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종목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어때요? 조정이 들어오거나 눌림이 들어오면 다시 공략할 종목들이니까 충분히 참조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1월이 지나가고 또 2월 달 되면 또 수익 실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또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업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바이로직스부터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지난해 우리가 30% 이상 2번 정도 수익을 냈었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인지가 좀 덜 돼 있는 관계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콜레라를 갖다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어때요? 확보하고 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한 수익이 계속해서 연결적으로 나타나는 회사가요,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유바이오로직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LG전자를 또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서 가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되시면 당연히 좋아요 누르시고요. 이제는 구독하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바로직스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로직스 제가 간략하게 또 AI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정리한 내용 들어보시고 진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41.4% 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력 상품인 콜레라 백신, 유비콜의 매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P와 Q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콜레라 백신의 수요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체크해보면 유니세프는 24년 4,933만 도스의 납품을 요청, 유바이오로직스는 3분기까지 매출 592억 원, 영업이익 177억 원을 달성했다. 25년에는 더욱 늘어난 7,200만 도스의 납품이 예정돼 있다. 금액으로는 약 1억 830만 달러, 약 1,490억 원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 24년 대비 매출 2배 이상 성장이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비콜은 콜레라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시장 독점 적지위 확보. 저개발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 2. 유코백 19 코로나19 백신으로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3. 장티푸스 백신, 장티푸스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수막구균 백신, 수막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콜레라 백신 업체로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동사의 어닝 드라이버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략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콜레라 백신을 갖다가 독점 공급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지금 뭐 장티푸스라든지 내수막염 뭐 이런 것들은 뭐 하고 있다? 개발 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수익성으로 이제 기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다? 콜레라 백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요,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WHO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요, 유니세프한테 주고 유니세프가 콜레라 백신을 갖다가 맞춘다. 그리고 뭐
사실 계속해서 이상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콜레라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내년에 여기 기사는 이제 2024년도 기사고요. 2024년도 연말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를 보면은 7,200만 도즈 납품 요청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5,200만 도즈를 갖다가 선공급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5,200만 도즈면요. 2024년도에 4,500만 도즈인가요? 이 정도 수준을 공급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난해 물량을 갖다 연초에 다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해보다 일단은 전반기에는 지난해 실적을 채울 거고 하반기 가면서 어떻게 된다? 지난해보다 초과되는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2025년도는 제가 보면 YOY 대비해서 매출은 그냥 더블업 정도 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요, 여러분들 이맘때쯤 여러분 이 종목을 우리가 투자했었어요. 그리고 수익률은 한 40% 정도 이상 냈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도 수익률이 40%까지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죠. 가면서 드리블을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바로스 실적 추이는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때는 사노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콜레라 백신을 같이 생산하고 있다. 이때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일부 물량이었어요. 한 1,800만 도즈 정도는 생산 물량을 다 맞추지 못해가지고요. 녹십자한테 의뢰했다가 녹십자가 이제 대체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뭐 60자는 알리걸로 쪽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생산 캐파를 갖다 증산을 했습니다. 유바로지스가. 그래서 이제 모든 생산과 공급을 갖다 유바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영업이익이 247억 원, 올해는 345억 원, 요 개념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도요,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기준치가 어떠냐면 일단 이 기본적인 밸류를 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또 크게 또 올랐다가 또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 다시 매수 타임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이던스 굳이 보여드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쯤 이야기 드려가지고 우리 쭉 가서 이쯤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 했잖아요. 이 윗부분은 저희가 뭐 포기했죠. 저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 15,000원, 16,000원 이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때 수익 내셨던 거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바이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뭐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겁먹지 말고 더 매수를 해주고 가라. 답은 나와 있는 거고, 매크로만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크로가 다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왜 올랐어요? 이거는 어떤 팩트, 매출 나오거나 영업이익 나오는 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WHO 진행된 그 예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업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들이라서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유네스코에 지정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수원 화성 이런 것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거나 그러면 어떠서 매년 뭐 100억 원씩 이렇게 돈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예를 들면 와이어 221 이평 라인에 있고요. 요거 좀 아래쪽에 내려가는 거 뭐 스트롱 바이지 뭐 그죠? 이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업사이드는 여기 보시면 돼요. 그냥, 그죠? 간단하게 여기 보고 이 윗단으로 가는 건, 이제 그땐 드리블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시의 상황이나 내용을 좀 체크해 봐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이번엔 또 세 번째 트라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40% 정도 냈고요. 지난해도 40% 정도 냈죠. 그 연말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한 40%낼 수 있을까?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매수해 두세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빨리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2월 달부터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늦어도 1분기 납품을 진행하는 것들이니까요. 1분기, 2분기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방주사라는 건 어때요?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는 겨울이지만 지금 저쪽 아프리카나 이쪽은 한참 더워요. 지금도. 그렇죠? 상시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꾸준히 지속이 돼가지고요. 전반기에 한번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하고 이제 8월 달, 9월 달 이쯤 돼서 한번 납품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안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조금씩 뭐 합니까? 예, 이렇게 생산을 갖다가 조금씩 가격도 올라가서 ASP 상승도 꾸준히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수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뭐 멋있는 뭐 제약바이오, 이제 신약, FDA 승인 이런 것들, 그다음 임상, 이상, 뭐 3, 1상 뭐 이런 거 하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이런 종목들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풀마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국풀마 언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1분기 때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딱 보니까 또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하고, 컨센서스도 1분기에 부합을 할 거고, 뭐 ODM사들이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북미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쭉 두루두루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들 한 번만 읽어보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데 요것들이 사이클적으로 항상 보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동일하게 2분기 때 주가가 실적이죠. 실적이 좋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상향에 갑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갈 때는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웬만해서는 특별한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고 한다면 거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봄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또 가정의 달 여행 가기 전에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한국콜마 혹은 코스메카 코리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넣어두시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겠다. 자, 한국콜마 주가 차트 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즐기시는데 뭐 지금부터 매수하시죠. 이 아래쪽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지금 고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건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화장품이나 실제로 그 바이오 쪽 이쪽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뉴스 나온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북미 쪽에 프랑스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 물론 고가에서는 당연히 프랑스 화장품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에서 프랑스를 제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 하방에서 지금 매수세 막 들어온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라인일 겁니다. 그래서 한 5만 뭐 4천 원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건 무시하고 매수해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라인 20일 라인 여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기다려보시면 늦어도 3월 말에서 4월 초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가면 어때요? 또 그 전에 또 짭짤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작년에 중국에서 이제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 부분은 대손 처리가 완료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줘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 모멘텀이 들어오면 플러스 알파 요소를 많이 받는 것도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부터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회계장부상으로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 있으니까 이거 더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매출들은 어때? 극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ODM 회사들, ODM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신규 이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프로덕트를 갖다 또 다시 론칭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또 주문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또 이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도 여기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이 더 많이 비어 있는 건 코스메카 코리아가 훨씬 더 많이 비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는 65,000원이고 75,000원짜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가는 여기가 52,500, 300원.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아직 주가가 좀, 그러니까 한국팔만 조금 올라와 있는 거고, 코스메카 코리아 조금 덜 올라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녀석도 어때요? 그냥 분할 매수 바이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악재가 더 있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소비재 쪽에서는 제가 볼 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저도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이 표를 제가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항상 보면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4분기 때 항상 안 좋아요. 그다음에 1분기 때부터 바닥 찍고 어떻게 되니까 보통 실적 발표할 때 잠정 실적 발표하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인지했다고. 아, LG전자는 여기구나, 이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 구간이 맞고요. 매출 부분 어때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분기 매출로 사상 최고치 찍은 게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만 개선되면 돼요? 항상 보면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개선되면 되는데 LG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뭐 전장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전장 쪽에서는 뭐 배터리 캐저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성장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덜 나오는 부분은 있으나 제가 볼 땐 가전 부분만큼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할 때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까 아니요 저는 선반영 다 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내년도 포인트는 이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했고 인도 부분 상장도 계획돼 있고 실적은 개선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최근에 보면 목표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16만 원에서 드디어 뭐 13만 원, 12만 5천 원 이 정도 목표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러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을 때 애널리스트가 가장 늦게 대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표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그쯤 되면 거의 바닥 찍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갑자기 뭐 7만 원대 딱 찍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빌빌빌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하고는 지금 LG전자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니까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투자하다 보면 여러분 팁일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작살나 있을 거지만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지금 보고 이것을 갖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던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가 의외로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아요. 1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 재미 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점이 제가 최근에 뭐 기아 자동차도 이야기 드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항상 어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1분기부터 2분기 가는 사이에 한 번 줄기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보통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때 완전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묵직한 종목을 갖다 그렇게 거래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묵직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어떻게 저점이 탁 나왔을 때 그런 구간 때 한 번 정도 거래하시는 그것도 기록에 남겨둬야지. 나도 뭐 LG전자 같은 것도 거래했고, 뭐 하이닉스도 거래했고, 뭐 이런 기록 남겨두는 것도 네, 레코드상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제가 거래하는 시점이 바로 이쯤이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지금 정도 구간 21 이평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 아래쪽은 사시죠. 뭐 제가 볼 땐 지금 87,000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아마 조금 사셨을 거예요. 85,000원대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쫄지 말자. 이미 잠정 실적 다 나오고 발표 나왔는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어때요? 9만 원 언더부터 지금 82,500원 이 정도 사이를 갖다 어떻습니까? 분할 매수 구간으로 의견 정리 다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는 뭐 77,000원도 열어두고 가는데 77,000원 가도 쫄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것 뿐이고요. 제가 보니 지금 정도 상태면 충분히 이제 관세 부과 여가부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 조금 눌림 들어오는 구간도 있을 테니까 비중은 지금 1월 20일 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조금씩 정리를 해야 좀 다른 계획을 세워보세요.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앞, 뒤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서 포트폴리오 나는 목표 평균 매수 단가 어느 정도로 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85,000원 맞추면 상당히 좋겠는데 말입니다. 뭐 저는 초봉이 이 구간에서 지금 스타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봉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다 좀 지금 많이 잡아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비중이 또 너무 낮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또 우리가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20%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85,000원에. 그런데 좀 더 뭐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저는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1월 20일 정도쯤 가면 적어도 가시적인 관세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게 갈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예요.
또 미국의 소비 제품들이 높이 올라가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뭐 제가 볼 땐 바보는 아닌데 그가 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 뭐 저 뭡니까 그 덴마크 소리는 그린란드인가요?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시비 거는 거 보면 관심은 뭐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국익에 크게 우선되고 또 쇼가 좀 될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지 쪼잔하게 가정 갖고 제가 볼 때 시비 걸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가전업체가 있나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크게 뭐 위협을 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우리 거 뺏어가봤자 얻을 게 뭐 있어요? 우리한테는 도움을 받아야 될 게 훨씬 더 미국이 많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접근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늘 채널 성장 발전에 항상 관심을 올해는 저는 성장을 해야 돼요. 저는 반드시 올해 성장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 채널을 갖다 즐겁게 해나갈 수 있지. 이게 뭐 노동력은 쓰이고 말입니다. 하루에 영상 두세 개 찍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그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관심 또 보여주셔야 채널도 성장합니다. 제가 그 다른 채널들처럼 뭐 이렇게 뭐 이코노미스트처럼 멋있는 얘기라든지 지식을 위주로 한 얘기를 잘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하는 건 글쎄요. 지식은 풍부해질지 모르지만 돈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정도 몰라서 그 정도 내용 하려고 그러면 뭐 조회수 많아지고 상당히 좋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요.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데 투자 안 하고 하신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큰 돈을 못 버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벌려면 투자 좀 하시면서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